매주 금요일에는 시황 맛집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프로그램입니다. 박종현의 돌파 매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좀 저희가 금요일에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네.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우려도 있지만 네네. 오늘 자체도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되거든요. 네네.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네네. 일단은 뭐 이전에 한번 2,600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제가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부터 지금 61선 근처까지 시장이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5월, 6월에 이제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을 반영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럽 앞서 프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중국만 긴축이 아니라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달러에 대한 부분, 원달러와 원화에 대한 부분하고 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부분.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최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가 어느 정도 일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CPI 지수가 오늘이죠. 오늘 9시 반에 밤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오전 정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CPI가 지금 이전월이 이제 8.3%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3%에 대한 부분을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이런 매파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어느 시장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제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제가 이번 주는 한 2,620에서 3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장중에는 어제 2,600 초반까지 조정이 오다가 종가 마감은 2,625로 코스피 기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CPI 지수가 8.3 이하로 만약에 발표가 되게 되면 이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61선 위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지금 유가나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단, 이 갭으로 올랐던 이 갭을 메꾸는 구간을 2,580포인트. 그래서 CPI 지수에 따라서 하단이 2,580포인트를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번 주는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반영되는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3월에 8.5%가 이미 또 고점을 찍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4월에 나왔던 8.3%를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2,620포인트 혹은 2,590포인트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업종 쪽으로 돌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 이번에는 좀 유효할까요? 저번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에너지로 지금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뭐 공급망 문제하고 에너지를 지금 전기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뭐 전쟁으로 인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에너지 가격이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는 환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원전이 쉴 때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쪽, 대체 에너지 쪽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쪽은 계속 순환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의 지금 현재의 성격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500에서 61선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군들이 안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전저점에 큰 이탈만 없다면 순서대로 저는 이렇게 반등 오는 시장이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올라온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6월 중순이 지나면 실적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 주도 동일하게 저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올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시간 외에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테마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에너지 쪽을 눌림목 올 때 신재생 쪽은 계속 여러분들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OCI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 저는 중국 쪽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을 하는 중국 쪽에 굉장히 좀 포커싱을 좀 갖고 있습니다. 투자 포커싱을. 그래서 그쪽에 인프라 투자에 당연히 건설 기계 이런 부분 쪽을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 종목도 추천드렸듯이 이런 쪽은 눌림목 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철강 쪽도 마찬가지. 철강 쪽은 이제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눌림목 올 때 이렇게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쪽은 뭐 현대건설기계 대표적으로 지금 네. 보여 있는 현대건설기계가 대표적인 건설기계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에 있는 지금 아직 안 올라간 제약바이오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제가 2차 전지 장비 쪽은 지금 아직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나인테크 정도만 선별적으로 전공정 쪽으로 먼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장비 쪽 안 올라온 종목군들도 저는 이번 중순 지나고 반등 올 때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네.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업종들 얘기해 주셨어요. 뭐 네네. 철강, 에너지, 건설기계 등등. 그런데 사실 낙폭 과대주 중에서 대형주들도 그렇잖아요. 네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시총 상위주들도 낙폭 과대주로 볼 수 있는데 네. 대형주 얘기는 좀 안 해주신 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시장이 어떠세요? 빠지게 되면 대형주도 한번 올라올 겁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종가가 장중에는 64,000원에 대한 테스트를 막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6월 안에 이 종가 64,000원도 한번 깨질 수 있다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은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이 너무 많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축소되게 되면 어느 정도 매크로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저점을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부분 선물로 이렇게 흔들고 현물로 이렇게 저점 매수하는 형태가 한번 이거는 경험상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달에 한 번 정도 64,000원 깨진 구간이 올 때 그때 만약 관심 있는 분들 그때 접근하는 게 맞지.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계속 비중 확대하면서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이 아니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대형주 단도 지수가 2,600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형주도 그때는 매수를 해도 단기적으로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쪽으로의 전략도 궁금한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좀 명품 시황과 걸맞게 종목을 보는 눈도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AS 해볼게요. 먼저 지난주에도 AS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네. 우림 PTS. 이 종목이 지난주에 30% 정도 수익이 난 채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 사이에 또 많이 올랐어요. 네네. 6월 3일에 당일에 바로 또 28%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에이스를 제가 올라간 종목들하고 지금 조정 중인 종목군을 에이스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으로 반프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이 발생한 장대 양봉의 저가 88,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되 제가 아직도 그냥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시장 자체가 오전에 좋으면은 오후에는 빠지고 오전에 좋으면은 이게 계속 반대되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10%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대응하시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림 PTS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 대보마그네틱 볼 텐데 네네. 앞서 2차 전지 쪽은 그렇죠. 좀 나인테크 말고는 좀 안 네네. 난다 했는데 네네. 이 종목 계속 애를 먹이는 것 네네.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이 보세요? 바닥에서 지수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지수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렇게 61선까지 올라왔고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5만 원 하고 장중에 5만 원 약간 이탈하더라도 이런 이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공정 라인 중에 약간 대보마그네틱은 후공정 쪽에 있기 때문에 전공정 쪽인 라인테크가 먼저 올라가고 다음 공정으로 이런 장비주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눌림목 올 때는 좀 공략하는 형태로 대응을 해주시고 전저점에 이탈 없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자 이렇게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저점을 좀 더 체크해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실적 돌파 종목으로는 석경 AT, 석경 네네. AT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좀 생소해요, 저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저는 낙폭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석경 A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덴탈, 이렇게 치아 관련된 이런 3D 프린트 시장에 해외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 현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하는 소재를.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나노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뭐 화장품 원료 쪽도 지금 만들고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소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중국 쪽에 가장 큰 광군절 제외하고 네. 가장 큰 쇼핑 축제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이번에 좀 유심히 다음 주는 좀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도 그런 거 화장품 원료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 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종목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저는 목표가는 이 상단 1차적으로 상단 19,000원을 짧게 일단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이 전저점 9,500원을 1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음봉에 저는 무조건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초가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네, 먼저 석경 AT 체크해 봤는데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가 15,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차트 돌파 종목으로 녹십자 MS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네. 어제도 백신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죠. 계속해서 원숭이 두 창이 네. 크게 퍼질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네.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많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백신 보유한 기업이나 이런 진단키트나 이런 쪽에 좀 반등이 오긴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테마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녹십자 MS나 이런 부분은 가을 정도에 어느 정도 이런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녹십자 MS나 이런 부분은 진단키트 쪽은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바닥 밸류에이션 좀 매력이 있고 동사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10,000원이 깨졌을 때 그때 좀 진입하시라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테마 종목군들은 잘 투자하지 않는데 지금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 혼돈스러운 네. 시장이 될 것 같아서 테마 종목군들을 이렇게 그래도 재무구조가 그래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10,000원 깨질 때 21선 근처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음봉에 좀 노려보시라고 좀 가지고 나왔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1,500원, 이렇게 10,000원 이하 깨지면 1차적으로 11,500원을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서 대략 거래가 나온 이 돌파한 가격입니다. 돌파한 가격 9,500원을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 전략 이렇게 녹십자 MS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녹십자 MS는 10,000원 선이 깨지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삼성전자 얘기하시는 게 좀 조심스러우신데 네. 또 우리 위원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64,000원 선이 깨지면 그때 네. 좀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그 가격이 깨지면 혹시 네.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대형주를 이렇게 매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저는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향적으로 부족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은 그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매수하지 마시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왜냐면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무료 카톡방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중에 참 여러 종목들 대응하시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대형주 관련된 정보, 명품 시황까지 모두 다 소통창구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